자, 1-1학년 20년 6월 학평에 인문지문, 논리학 지문이죠. 첫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보통 일치하는 것 찾는 게 일치하지 않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이게 한번 찍다가 설명할 때 너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중단하고 지금 새로 찍는 거거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풀면서 생각했던 과정을 그대로 짚어줄게요. 일단 보시면 선지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제가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문단, 2문단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문제들을 근데 이 기억은 3문단이니까 그러면은 좀 쉽게 나온다면은 문제가 이제 밑줄 추론 문제, 보기 문제, 3점짜리 보기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쉽게 나오는 경우 전형적인 경우 요 첫 번째 문제인 흐름 문제 또는 흐름 문제는 살짝 제외하고 첫 번째 문제인 내용일치 문제는 지금 이 바로 다음에 밑줄 추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보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추론 문제 3문단에 있고 그럼 1, 2문단을 버려? 안 버려. 1, 2문단에서 답이 나오게 만들어 줄 텐데 그걸 일단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선지에서 일단 이 문장들 지금 지문 다 안 읽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로 가정을 할게요. 자, 보시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그쵸?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없다래요. 그렇다면 포인트는 두 개죠. 어떠한 명제를 다른 명제로 고친다는 이야기, 고쳐야 되는 조건, 고칠 경우, 고치지 못하는 경우, 수정한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이 지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제는 어떤 명제이며 그 명제는 고칠 수 있는 명제인지까지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2번 선지를 보면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문장을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이제 교훈의 말, 부분 긍정으로 이해한다. 교훈과 부분 긍정이라는 키워드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연결을 지어 찾아주셔야 돼요.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부분 긍정만 찾거나 그냥 교훈만 찾으시면 안 되고 교훈과 부분 긍정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3번 선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라는 어떤 표준 형식은 모든 어쩌구가 아니다라는 형식이 될 수 있다. 표준 형식을 수정해 준다. 표준 형식을 바꿔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히 지문을 봐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4번과 5번은 살짝 패스하는 게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전 논리의 한계 이야기를 하고 일상 언어의 문장에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지는 조건은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1문단, 2문단을 슬쩍 봤는데 문장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일단 고전 논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부분 부정 명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가지로 분류한 기본 명제를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에 어떤 하나의 형식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3단 노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그래서 이 명제들은 뜻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3단 노법에서 딱 정확히 딱딱딱딱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애매함을 없애주고 명확한 뜻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식이 바로 표준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 네 가지는 따옴표를 치고
열거를 해놨으니까 이 다음에 당연히 설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부정, 전체 부정, 전체 긍정, 전체 부정, 그리고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렇게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문장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풀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가지고 설명을 한창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선지를 판별하고 있는데,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1학년 지문이잖아. 그리고 첫 번째 문제잖아.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쵸? 그리고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대로 그냥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쵸?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를 판별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찾아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런 거는 다 변수인 거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정해놓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딱 정해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문제 정답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중간에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역시도 있겠죠. 이 문장 역시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녀석을 일단 판별해 주겠습니다. 순서대로, 문장 나와 있는 순서대로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녀석 3번 선지부터 봐야겠죠. 이 말은, 이 녀석은 애매하대요.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흐름 그대로 끌고 와야 됩니다. 애매하면 애매하지 않은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1문단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이 말을, 이 문장을 바꿔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형식은 모든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라는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은. 그쵸? 모든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라는 형식인데 이거는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다는 말은 요 녀석의 표준 형식은 모든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라는 형식이 될 수 없죠. 왜냐면은 이 형태는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고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읽다 보면은 이 1번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문 거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짧은 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해가면서 읽는데 성공한다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 문맥을 보시면요.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을 교훈의 말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키워드만 찾으면 망하는 게 뭐냐면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먼저 나온 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문장을 전체 긍정 또는 부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것은 전체 긍정으로, 이 연두색 친 문장을 전체 긍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해석이지 부분 긍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교훈적인 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 자체는 이번 선지에 그대로 있지도 않죠. 그쵸? 부분 긍정으로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근데
굳이 여기까지 읽으면서 정확한 근거는 여기에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윗 문맥에서 이거는 전체 긍정으로 봤을 때 나오는 해석인데 왜 부분 긍정으로 나왔냐, 여기에서 바로 X 치고 X 치셔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아래에서도, 여기서도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이 아래에서도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의도한 근거는 이 아랫부분일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선지 부분을 보시면은 이걸 다른 명제로 고칠 수가 없겠는가 라고 했는데, 근데 보시면 우리 애초에 여기에서 일단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살짝 모든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는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라는 문장 자체를 봤었죠. 그래서 여기도 모든 사람은 땡땡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표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여길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것도 역시 위에 칼 부분과 비슷한데, 이러한 문장을 이러한 문장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은 표준 명제가 아니라 표준 형식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이러한 문장, 모든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라는 것이 표준 형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줘야 한다라는 것은 이 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는 모든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미국 흑인이 아닌 땡땡이 아닌 모든 땡땡은 이라고 이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요 문장과는 형식이 다른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넘겨짚지는 말아야 돼요. 이 경계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것만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또 웃긴 게 둘째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명제로 고쳐 쓸 수 있다. 둘째 명제가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죠. 우리 문제에서 나온.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맨 앞에 있는 문제들은 쭉 읽어가면서 그냥 선지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추론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니까, 너무 어렵다면은 내 머릿속에서 뭔가 막 괴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1번 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앞도 건들고 막 복잡하게 설명한 것들 있죠. 그 과정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스스로 허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수정한 것처럼 그게 안 된다면 머릿속에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독해해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명제는 그대로 고쳐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우리 생각은 어렵겠지만은 그냥 여기 문장 그대로 나와 있고 얘는 고쳐 쓸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해주고 끝나는 거죠. 고칠 수 없다. 틀렸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나 5번에 있는 거예요. 고전 논리의 한계? 고전 논리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요? 고전 논리의 한계. 고전 논리의 한계. 고전 논리의 한계.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 고전 논리의 한계.
어디 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지금 1문단, 2문단, 3문단, 그리고 5문단, 5문단까지 봤고, 이제 6문단 아니면은 4문단에 양의 정도라는 말이 나오겠죠. 양의 정도. 여기 있네요.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건 고전 논리의 한계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 됐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그대로. 그리고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 문단 하나 안 읽었지 않니? 그쵸? 이 문단 하나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일상언어, 일상언어 여기 나왔네. 여기 답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말과 다른 말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주자면,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을 경우, 난이도가 높은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해석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대로 다 나와 있었잖아. 대신에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거의 범위, 5개 선지의 근거의 범위를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지문 전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쉽게 보면 그냥 그림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3점을 줄 수는 없겠죠. 3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정보의 해석 능력을 높이고 범위를 2문단에서 3문단 정도를 주게 된다면 이게 바로 3점 보기 문제 또는 3점 문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냐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특정 범위 설정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미 해버리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문단이나 2문단에서 일단 풀어보자고요. 근데 거기에서 허씨 뭐지 하면서 다른 부분을 보면서 다시 찾을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확신이. 그쵸? 여기 근거가 1, 2문단에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건 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말린 거잖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판단만 하게 된다면 그 정도로 익숙해진다면 얘는 난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 그냥 틀린 그림 찾기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